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작년에 치러진 권한쟁의 심판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먼저 재작년 7급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헌법에 근거 없이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경찰위와 국가인권위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번은 헌재법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법 그대로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기속력은 인용, 기각 모두 있습니다. 다른 헌법재판에서는 위헌결정과 인용결정에만 기속력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구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번도 헌재법 그대로입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가처분은 헌재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헌재 판례상으로는 헌법소원에도 가처분이 인정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안건조정이나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헌법에서 아무런 설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소위원회도 같은 이치로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제3자 소송 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청구인적 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동의 없이 한 사건으로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 부분기관인 국회의원이 제3자 소송 담당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하나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하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권한쟁의 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독자적인 권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부분이 일단 틀렸고 문장 자체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법원행시 문제는 상당히 깁니다.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 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가 없고 헌법 해석을 통해 확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2번도 판례 문장 그대로인데 읽겠습니다. 헌법이 특별히 권한쟁의 심판의 권한을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기관 소송과 달리 헌법의 최고 해석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도 판례 문장 그대로인데 읽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경찰이처럼 헌법에 근거가 없고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4번은 틀린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의 설치 근거를 갖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지만 그 권한이 기본권 보장 등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고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에 준할 정도의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 등 헌법상 국가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그 권한 분쟁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5번도 판례 문장 그대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 그 관할 범위가 협소하여 국가기관의 권한 분쟁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미흡하다면 이는 입법적으로 기관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해결할 것은 아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행소법상 기관소송은 동일한 법주체 간의 권한 분쟁만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동작구 의회와 동작구청장의 분쟁,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와의 분쟁 등이 있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아까 본 지문 그대로입니다. 헌재법 그대로 냈습니다. 가처분은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가 헌재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재 판례상으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도 가처분을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구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2번도 헌재법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는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는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무효나 취소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헌재 재량입니다.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이고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입니다. 여자한테 입영통지서를 보내면 누가 봐도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입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뉩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헌재법 조항도 아까 봤는데 또 나왔습니다. 60일, 180일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재법 그대로입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헌재법 조항인데 틀린 지문입니다.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5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지자체에서 동일한 법주체 간 다툼은 권한쟁의 심판이 아니라 기관소송에 의해야 합니다.
틀린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2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밑에 피청구인 적격을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이 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이 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기관이 임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아까 봤습니다. 맞는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번을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사건이 2개인데 그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불형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능력은 있는데 청구인 적격이 없어서 권한쟁의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밑에 기출지문이라고 적힌 것도 같은 판례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맞는 지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형성 부여된 권한일 뿐, 역으로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원인이 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 심판 청구는 그 권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검수완박 사건이 2건인데 그중 하나가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로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해서 권한 침해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무효나 취소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법률은 유효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2번째 검수완박 사건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 능력은 인정했는데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당사자 능력도 당사자 적격도 인정했는데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맞는 지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번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 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번도 몇 번 기출된 판례인데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볼 수 없다.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소위원회나 소위원장, 안건조정위원회나 안건조정위원장은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면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이나 국가경찰위가 여기 해당됩니다. 5번은 틀린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 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이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